나이가 들면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50을 넘기고 60을 지나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와 이별을 경험했고 그 경험들이 마음 깊은 곳에 두꺼운 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선뜻 입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나,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어쩌나, 혹은 이 나이에 무슨 고백이냐며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감정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의 고백은 젊은 시절의 고백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진지하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도 함께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시니어의 고백이 어려운 이유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감정이 앞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 일단 말부터 하고 실패해도 금방 털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 번의 말이 관계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는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더 못하게 됩니다. 이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연륜이 만들어낸 신중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백을 하나의 사건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이라고 하면 특별한 자리, 특별한 순간, 특별한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니어의 고백은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부드러운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함께 걷다가 문득 건네는 한마디,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며 눈을 바라보며 전하는 진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시니어에게 어울리는 고백은 직접적인 선언보다는 감정의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좋다고 단칼에 말하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당신을 만나는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무르익기 전에 서두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시니어의 관계는 천천히 쌓이는 신뢰 위에서 꽃을 피웁니다.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의 취향을 알고 서로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단계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그때 마음을 꺼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한 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63세 그분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몇 달을 함께 수업을 들은 여성에게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그분이 택한 방법은 특별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근처 공원을 함께 걸으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참 이상하게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덕분입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열었습니다. 고백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선언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내 마음의 일부를 상대방과 나누는 행위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기보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풍요로운 일인지를 먼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니어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이 담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조용하고 따뜻하게 전달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나이에 가장 어울리는 고백의 방식입니다. 다음에는 고백 이후의 관계, 즉 마음을 전한 뒤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감정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고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말을 꺼낼지만 고민했는데 막상 마음을 전하고 나면 이번에는 전혀 다른 걱정들이 밀려옵니다. 상대방이 어색해하는 것 같다. 내가 너무 앞서간 것 아닐까? 괜히 편한 관계를 망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감정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든 마음을 열고 나면 그만큼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백 이후의 관계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천천히 방향이 정해집니다. 그 방향을 내가 억지로 끌어당기려 하면 오히려 관계가 틀어집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너무 빠르게 가까워지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했다는 확신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시니어의 관계에서는 이 속도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생활 리듬이 있고 오랜 세월 혼자 또는 독립적으로 살아온 패턴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존중하지 않으면 처음에 따뜻한 감정이 부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고백 이후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상의 연결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긴 통화를 하거나 매주 만나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가볍고 따뜻한 연결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날씨가 좋으니 생각났다는 짧은 메시지,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같이 먹고 싶었다는 한마디, 이런 소소한 표현들이 관계를 깊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조금 어색해한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가장 좋지 않은 선택은 그 어색함을 없애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려 하거나 반대로 완전히 거리를 두어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장 현명한 태도는 그 어색함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평소보다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에는 이미 한 번 이상 깊은 관계에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았을 때도 선뜻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진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고백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전하기 전이나 후나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고백 전에 따뜻하게 대하다가 고백 이후에 갑자기 달라진다면 상대방은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반대로 고백 이후에도 변함없이 같은 태도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신뢰를 줍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서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또한 이 시기에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반응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연락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의 중심을 내가 단단히 잡고 있어야 상대방도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고백 이후의 관계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관계의 시작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것은 문을 여는 행위이고 그 문이 열린 이후에 어떻게 그 공간을 채워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리고 진심을 담아 그 공간을 가꿔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니어 관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풀어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오해와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느냐 생기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더욱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오해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표현 방식의 차이입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각자 자신만의 소통 방식이 굳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감정을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은 말보다 행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만나면 한쪽은 왜 말을 안 하는지 답답해하고 다른 한쪽은 왜 행동으로 느끼지 못하는지 서운해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방식을 틀렸다고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이 많다고 해서 가볍게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현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오해를 줄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일어나는 갈등의 원인은 기대치의 차이입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기대가 생깁니다. 이 정도 쌓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관계라면 이런 배려는 당연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대를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오래 함께 했어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습니다.
기대가 있다면 그 기대를 솔직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에서의 소통입니다. 갈등이 실제로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침묵입니다. 마음이 상하면 말을 끊고 연락을 줄이고 상대방이 먼저 알아서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방식은 젊은 시절에도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만 시니어의 관계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이 강해지기 때문에 한쪽이 침묵으로 들어가면 다른 쪽도 쉽게 먼저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그 벽이 굳어지면 회복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갈등을 풀어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정이 가장 격해진 순간을 피하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서운함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대화를 시도하면 대부분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머리가 맑아진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많이 서운했다. 나는 그 상황에서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방식의 표현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을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반면 왜 그랬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는 방식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가 해결보다 싸움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시니어 관계에서 오해와 갈등을 현명하게 다루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두 사람이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시니어 관계에서 각자의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함께하는 균형을 어떻게 찾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가까워져야 하고 얼마나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젊은 시절의 연애에서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의 관계에서는 더욱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의 삶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생활 리듬, 자신만의 공간, 자신만의 습관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시니어 관계에서 가장 섬세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끼 식사를 같이 하고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모든 일정을 공유해야 진짜 가까운 사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오히려 두 사람 모두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독립적으로 살아온 시니어에게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것을 갑자기 누군가와 나눠야 한다는 압박감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독립성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삶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혼자 보내고 싶은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해 주는 것, 상대방이 자신의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려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관계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저는 독립성과 친밀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이 단단하게 서 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빛납니다. 스스로의 삶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면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무너집니다. 반면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으면서 그 여유로움을 서로에게 가져올 때 함께하는 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그렇다면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함께하는 균형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각자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편안하고 어떤 분은 이틀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분은 주말마다 만나고 싶고 어떤 분은 한 달에 두세 번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차이를 미리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쪽은 너무 자주 연락한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너무 소홀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서로의 리듬을 맞춰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두 사람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두 사람만의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방식은 다른 어떤 관계와도 다른 두 사람만의 고유한 리듬입니다.
또한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양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매일 만나지만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한 달에 2번이라도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냅니다. 시니어의 관계는 빈도보다 깊이로 승부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이 함께하는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없는 시간에도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 친구들을 만나고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만남의 자리에서 훨씬 더 생기 있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상대방도 활력을 얻습니다. 독립성과 친밀감의 균형, 이것이 시니어 관계를 오래도록 아름답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막히지 않고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은 그 적당한 거리, 그것을 두 사람이 함께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다음에는 시니어 관계에서 주변의 시선과 가족의 반응을 어떻게 현명하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니어가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질 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주변의 시선입니다. 자녀들의 반응, 친구들의 눈길, 친척들의 말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에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자식들은 생각하냐는 말들이 쏟아지면 막 피어나기 시작한 감정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변의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낯선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 건강 문제 혹은 그 사람이 진심인지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 걱정 안에는 부모님을 아끼는 마음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거나 적으로 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시니어가 이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할 때 그것을 자녀의 눈치를 보며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녀의 걱정을 이해하되 그 걱정에 내 행복 전체를 양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의 반대가 두려워 새로운 관계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숨겨진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 받는 충격은 처음부터 알았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자녀에게 미리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야기를 꺼낼 때는 상대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감정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좋은 분을 알게 되었는데 엄마가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먼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공유하면 자녀도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친구들의 시선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 괜한 이야깃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잘 되겠냐, 그 나이에 또 상처받으려고 하냐는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말들이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말들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의 걱정은 대부분 나를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지만 동시에 그들은 내 감정의 깊이와 상대방의 진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변의 시선을 현명하게 다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관계를 너무 이르게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주변에 알려지면 외부의 시선과 말들이 관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충분히 신뢰하고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생긴 다음에 주변에 알리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때는 외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단단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반대나 시선이 있을 때 그것을 함께 헤쳐나가는 경험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기도 합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다듬어진 감정 상처를 알기에 더 조심스럽게 내미는 손,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에 더 진지하게 임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시니어의 관계를 젊은 시절과는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줍니다. 고백하는 법을 배우고 고백 이후의 관계를 가꾸는 법을 익히고 오해와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고 독립성과 친밀감의 균형을 찾고 주변의 시선을 의연하게 다루는 것,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답게 그리고 진심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는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 감정을 너무 오래 혼자 품고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디는 그 순간부터 삶은 다시 새로운 빛깔을 띠기 시작합니다.